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프로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내일부터 너무나 또 중요한 시기일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로봇 섹터, 특히나 이 클로버과 SPG 또는 로보티즈 이 세 종목이 동반해서 약간 하락세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과 또 로봇 섹터가 앞으로 더 갈지 2026년도 이제 31일, 1일 이 두 날짜는 휴장이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2025년도의 마지막 장과 2026년도의 첫 번째 개장이 이제 돌아오는 한 주에 새롭게 또 펼쳐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일 것 같고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세 종목에 대한 부분들 사실 환율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좀 짚어드릴 거고 그리고 이 글로벌적인 로봇 섹터나 이 반도체 특히나 AI 기업 관련해서 사실 로봇 쪽도 AI 쪽과 엮여서 이 같은 섹터의 흐름으로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강세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 로봇 섹터에 대한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고점, 그 고점에 대한 시그널과 또 우리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고 앞으로 어느 정도 기술적인 확실한 시그널과 대응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더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구독 시청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일단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좀 약간 관전 포인트로 이 환율에 대한 역대급 하락폭 지속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을 계속한다. 혹은 안정권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들과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급락에 대해서는 이제 원화 강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러면 외인들의 자금들이 오히려 저는 한국 증시로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 또는 수입 부품 장비 원가 부담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클로봇이나 SPG 로보티즈에게는 공통적인 영향으론 우리가 호재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수입 부품 원가 감소가 상당히 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이 좀 더 떨어지면서 안정권이 될 때 우린 주가 방어나 반등에 대한 재료를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섹터의 힘이 계속 강세가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클로봇을 보면 클로봇도 분명히 외국인들의 심리 개선으로 매수로 더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 뭐 결국에 그런 거죠. 환율도 환율이겠지만 내부 기술, AI 플랫폼 그리고 프로젝트 수주 여기에 대한 소식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이 나올 때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로봇 섹터 전반적인 수급의 시장의 상승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미국 시장이나 이 그런 빅테크 기업들의 상승에 대한 추세가 계속 나올 수 있는가 또 시장에 대한 상승이 과연 또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SPG 또한 마찬가지로 수주에 대한 부분들 또는 해외 고객사에 대한 확대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것들과 함께 환율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되어 간다라고 하면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 구조가 국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환율이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로보티즈 또한 플랫폼 사업이나 이런 주문 수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우리가 결국 로보티즈나 SPG 클로버 같은 경우도 이제 환율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시장에 대한 중요성과 기술적인 타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이 클로봇이 3.75%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SPG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너스 1% 정도 단기 고점을 찍은 뒤에 그리고 또 단기 고점 또한 최근에 분명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왔지만 이 RSI 고점이 이렇게 과매수 구간에서 하락이 나오면서 분명한 낙폭이 좀 주어지는 모습들이 나왔고 그리고 클로봇, SPG 그리고 로보티즈 네.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20선 이탈과 함께 더 낙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게 각 종목별로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상승폭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큰 추세만큼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지금 비단 로보티즈나 이 세 종목뿐만이 아닌 현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현대무백스도 있고 원익홀딩스도 있고 이렇게 대장주로서 대장주들의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이 밑에 클로봇, SP 로보티즈도 같은 흐름으로
이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상승을 같이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미 시장이나 로봇 시장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계속 같이 공부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런 흐름들은 우리가 미 시장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일단 한국 iShares ETF 시장은 1.3%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내일 시장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올 확률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볼게요. 이 미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하락으로 마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빅테크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에 대한 상승은 계속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고 오히려 양자 쪽이나 원자력, 우주 개발 어떻게 보면 테마로서 그러니까 AI 쪽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테마로서 사실 이게 또 다 같은 포함된 건데 어쨌든 특정 테마들이 조금은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근데 저는 결국에 뭐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렇게 로봇 관련된 섹터들이 결국에 이런 빅테크들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굳이 지금 완전한 고점이 나왔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한국 ETF 시장이 환율의 하락과 저는 상당히 관계가 있다 보고 있고요. 이런 환율의 하락 뒤에 다시 한번 우리나라 시장은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쪽으로 오히려 수급들이 지금 쏠려 있는 상황에서 절대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급에 대한 재분배가 되는 시점이 저는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만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기술적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드려보자면 클로버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들고 있지 않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끝까지 꼭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는 최근 저점 단계를 딛고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확실하게 이 5파 고점 단계에 대한 앞으로의 시그널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아직 3파 고점도 안 나왔다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큰 상승까지도 노려볼 만한 자리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PG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로봇 섹터가 거의 비슷한데요. 이 SPG와 지금 보시는 SPG, 로보티즈 그리고 클로버 같은 경우는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오히려 SPG는 3파 고점이 찍은 뒤에 조정이 한번 크게 나왔다가 또다시 올라갈 만한 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우리가 장기적인 상승 파동에 따른 3파 고점 단계가 나오기에는 아직은 한 번 더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 보고요. 그리고 볼게요. 로보티즈. 지금 보시면 로보티즈 또한 이 장기적인 파동에 대한 5파동 고점 단계가 아직까지도 이 3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로봇 섹터 또한 누군가가 돈을 버냐, 누가 이렇게 분석을 하면 돈을 버냐라고 물어보시면 오히려 이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섹터긴 해요. 왜냐면 그런 고점에 대한 시그널과 고점에 대한 타점들에 대한 확실한 목표가 또는 매수가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로봇 섹터만큼 특히나 이 세 종목만큼은 앞으로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영상을 키거나 또 타점에 대한 영상을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과 다 같이 공유를 해 나갈 거고요. 근데 우리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번 이런 타점들을 받아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요.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정확한 앞으로의 매수와 정확한 앞으로의 이런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고 그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제 번호로 로봇 섹터의 로봇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로봇이라고 문자 남기시면 되겠고요.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일괄적으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세 종목 다 열심히 또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서 또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함께 노력을 할 테니까요. 로봇이라고만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러한 관점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충분히 도움이 더 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감사하다고 그런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거 처리하는 것도 정말 일이더라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요즘은 많이 없는데 아직도 가끔씩 저한테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하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로봇 섹터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증시나 코인까지도 시장을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의 타점 또는 섹터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 초보 시절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누가 매수하라고 하면 따라서 매수하거나 누가 매도하라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줏대 없이 또는 재무제표나 뉴스 기사 맹신하고 하다가 정말 손실을 많이 입었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고 두 번째로 이렇게 기술적인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네 지키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저는 분명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또 함께 하다 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혼자 하면 힘들어요. 아시겠죠? 네, 많은 분들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또 영상 말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과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 나가는지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을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결국에 뭐 어떤 시장이든 간에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뭐 좋은 시장에도 돈을 잃고 이게 사실 사람들마다 어떤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등락폭들과 많은 수익률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어떠한 시장이든 간에 우리가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이유 또 저점 바닥에서 매수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면 제가 예전에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계속 잘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또 이 휴림 로봇도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10월 달쯤에 이렇게 하락 추세로 주가가 떨어질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점 바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RSI가 상승이 나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로 이런 자리에선 약 80%가 넘는 확률로 추세가 전환이 되고 그때부터 우린 상승에 대한 임펄스 파동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확실한 고점 시그널 그 뒤에 나오는 조정 또 조정 뒤에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이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 이러한 반복적인 매매만 하더라도 우리는 고점까지 오히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면서 끌고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또 잘 아시는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요. 이 저점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이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에 상승 구간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여기서 볼게요. 하나의 임펄스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때 거의 한 80%나 70%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한 뒤에 다시 한번 고점 대비 0.618까지의 저점 바닥을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끌고 가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저는 앞으로 한 번 더 고점을 치고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거라 보는데 이러한 대응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있든 간에 우리는 첫 번째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로 우리가 시장을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아무리 또 시장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락장이 나온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또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미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도 항상 사실 저는 리스크가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점 매수할 종목 또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시그널이 나올 만한 종목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찾고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앞으로 이미 올라가서 여기서 대응해서 이거 먹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진짜 저점 매수를 할 만한 또는 저점 매수를 할 만한 섹터들이나 그런 섹터들에 대한 상승이 앞으로 기대가 될 만한 종목들을 저점부터 다시 한번 잡아볼까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지금 집중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이 지금 계속 이 반도체 AI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스테이블 코인 쪽은 뭐 어떠한 지금 상승도 못 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플러스 또 제가 보고 있는 섹터들이 꽤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올 만한 또 확실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명 말고도 이런 종목을 딱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선물
네, 선물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남기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 저는 굳이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지금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기간을 얼마나 두고 우리가 좀 지켜보자. 그리고 앞으로 그런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고점 신호가 나올 때도 여러분들 남기신 분들 제가 다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제가 대응들을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꼭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매집주, 모순주, 무슨 주 이런 거 많잖아.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진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에 네, 항상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많이들 꼭 참여하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